오늘은 판교 SK뷰 테라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앞서서 신문기사 하나 같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 전쯤에 이제 있었던 기사인데요. 6월 2일 서수원의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이름도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관련된 장점들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권성구 일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13개 동, 이제 판교 SK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면서 16개 동이 들어서게 되고 292세대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맞동 구조면서 청약 규제에서 자유로워서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분양가를 좀 보니까 84 타입이 분양가가 9억 2천대, 9억 3천. 요거 이제 복층이어서 그런 것 같고, 요거 두 개는 좀 복층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 요 정도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당연히 판교가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수원 테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기발달된 곳에 아마 들어서 가지고 조금 더 입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있었던 신문기사가 나간 다음에 한 2주 뒤 정도에 경쟁률이 나왔죠. 274대 1. 14일부터 정당 계약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47대 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판교 SK뷰 테라스도 생각보다 전국에서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롯데캐슬 웨스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했어가지고, 자, 판교 SK뷰 테라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16개 동 292세대가 들어서게 되고 75, 30평, 그다음에 34평 두 개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단지 설계, 타입 같은 거는 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보면 어제 9월 6일날 오픈됐고 약 한 2주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9월 6일날 청약홈에서, 저는 르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실시했었는데 청약홈에서 추첨을 하게 되고요. 명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되게 됩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위치를 보게 되면 위쪽에 이제 판교역이 있고, 판교역에서 쭉 내려오면 정자역, 미금역.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정자역으로 바로 이렇게 뚫고 가면 좋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밑으로 통해서 미금역을 가거나 위쪽으로 가서 판교역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쪽에 서판교역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월곶 서판교 거쳐서 판교역까지 연결되면 이제 서판교역을 통해 가지고 강릉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교통 시스템이 좀 더 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 한번 시세를 보면 판교 SK뷰 테라스는 이제 이쪽 부지에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딱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요 23억 같은 경우는 이제 45평 타입, 47평 타입이어서 환산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고, 84 타입 전세가 한 6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테라스라든지 서비스 면적을 주는 대신 이제 고층이 아닌 점,
여기는 조금 고층인 점, 뭐 그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정확하게 비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나름 뭐 1층이라든지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나름 또 수요층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실 수 있고요.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부분만 같이 한번 보고 뭐 전체적으로 한번 쫙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9월 6일날 오픈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았다. 뭐 보증을 섰다. 그다음에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작위 추첨을 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한 명당 한 건씩 청약할 수 있고 최대 3건. 네, 이제 뭐 혹시라도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시키겠다. 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고 쭉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했던 내용은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뭐 재당첨 당첨이 되더라도 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만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청약통장 우선 필요 없고 거주지역, 주택수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는 점. 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청약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테라스 및 다락이 테라스 또는 다락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고, 그다음에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중도금 중 9억 이하에 대해서는 40%, 9억 초과분에서는 20%까지 중도금을 알선한다는 점. 청약금 신청은 군별로 300만원, 총 900만원, 3건까지 청약할 수 있는 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집 공고 보면 뭐 관련된 내용들 했을 때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집 공고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분양가 중 9억 이내 40%, 9억 초과분 2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지원 알선 예정.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사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층수가 낮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이 재건축한다고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겠지만 그러면 좀 토지 지분이 아무래도 많이 갖고 계시겠죠, 다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우선 84A 3타입 2군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분양가는 이제 이렇게 11억 7,800 정도 되고 발코니 확장은 이제 다 한다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500. 그다음에 이제 12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에어컨 2개 정도만 해가지고 최소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제 처음 당첨이 되시면 계약금 10%, 30일 이후에 나머지 10%, 그리고 이제 약 한 6개월, 4개월에 걸쳐서 중도금 50%를 이렇게 납입하신 다음에 잔금 30%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랬을 때 납입하는 금액이 12억 정도 되게 되고 거기에 취득세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이 12억 갖고 계셔가지고 납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중도금 대출을 좀 생각해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한 40%, 3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2억 7,890만 원에 대한 20%, 5,500, 그래서 총 4억 1,578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제2금융권 뭐 캐피탈사 같은 데서 대출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한 3.5%, 3%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3.5% 정도 가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총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한 절반까지 납입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출이 실행되고 요거에 대한 이자는 요 2월 15일부터 요 금액을 561일 동안 이제 요만큼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총 이자가 640만원, 441일 동안 요 금액을 빌렸으니까 약 500만원. 그래서 요 금액의 합이 약 한 1500 정도.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시면 마지막에 약 한 1500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일 이후에 이제 필요한 금액이 총 잔금, 이 중간중간 납입을 다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약금 요 한 2억 3,700, 요 중도금 2억 3,700에 대해서 우선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약 한 1년 정도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시고 나머지 4회차 한 절반 정도랑 마지막 5회차는 잔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날 한 3억 7천 정도를 납입해 주시고 그동안 빌렸던 이자까지 같이 해서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카드 결제하면 뭐 최대 7개월까지도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내가 초반에 좀 약간 목돈이 있다, 여윳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굳이 이제 꼭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대출을 일으키시면 당연히 이제 빌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2회차 절반부터 시작해서 3, 4, 5 이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자가 83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약 한 700만원 정도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잔금일날 8억 4천이 준비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2년 정도 뒤에 전세가 올라가지고 8억이나 7억 5천 정도 형성됐을 때 약 한 잔금일날 1억 정도 혹은 1억 5천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가치로 만약에 7억 5천으로 그냥 스테이 됐다 했을 때 총 한 4억 5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이제 층수가 낮고 이제 테라스 형태면서 약간 연립주택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순 아파트랑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수요층에 있는 상품 중에 한 군이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 청약 같은 걸 넣는다고 했을 때 당첨된다는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또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고 해도 거주 지역이라든지 그 세대에 주면서 당첨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걸려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규제를 완화한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자, 판교 SK 뷰 테라스 정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